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흔히 듣지만 그 깊이를 좀 놓치기 쉬운 명죄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이 주제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요,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관점, 이게 타당할까요? 이 논의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법문에서 제기된 여러 성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예를 들면 가난이라든지 질병 또는 어떤 부당함 같은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 앞에서요. 오직 마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정말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마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열쇠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실의 힘을 물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외부 현실의 무게, 그리고 또 그 명백한 한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제 입장을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분명히 할 점은요. 고통의 진짜 뿌리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건에다가 우리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식의 꼬리표를 붙이고 거기에 집착하는 바로 우리 마음작용에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경제 성장의 빠름이 한때는 엄청난 미덕으로 여겨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후위기라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빠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과 관점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문제로 갈등하는 이웃들을 그냥 단순하게 선, 악 이렇게 나누는 대신에 각자의 어떤 애착이라든지 이해관계, 그리고 또 변화하는 정책이라는 여러 조건들이 막 얽혀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 소모에서 좀 벗어나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가족 간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남편은 원하면서 시어머니는 거부한다. 이건 마치 생선살은 발라먹고 싶은데 가시는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는 그 분별심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람, 유능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상적인 자아상에 대한 강박, 이것 역시 스스로를 옥죄는 덫이 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건요, 사실 타인의 마음까지 내가 통제하겠다는 그런 헛된 욕심이고요. 이건 필연적으로 타인의 평가에 막 휘둘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완벽한 교사가 되려다가 소진된 사례처럼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저도 잘 모릅니다. 같이 공부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소통과 자유가 열린다는 거죠. 심지어 노화나 죽음 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조차도요. 그걸 쇠락이나 끝으로만 보지 않고 잘 물든 단풍처럼 어떤 성숙의 과정이나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 역시 상처로 남길지 아니면 성장의 자산으로 삼을지는 전적으로 현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외부 세계는 중립적이고 우리의 인식이 그 경험의 질을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 해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마음의 해석이 고통 경험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외부 현상 자체는 어쩌면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는 그 통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고 나쁨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생각,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외부 현실이 가하는 어떤 객관적인 압박이라든지 고통의 실체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빈곤 속에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혹은 폭력적인 관계나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단순히 그거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좀 현실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같은 조건에서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고통의 깊이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조건 자체가 개인의 삶에 가하는 제약, 그리고 실질적인 어려움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단순한 느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청년이 느끼는 그 깊은 슬픔과 공허함 같은 거요. 이건 개인의 의지만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걸 뭐 경험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여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떤 치유 과정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처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모든 고통을 개인의 인식 문제로만 이렇게 환원하려는 시각은 자칫하면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좀 희석시키고 오히려 고통받는 개인에게 좀 부당한 책임감마저 지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그거 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라고만 접근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사회적 연대라든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인식의 전원을 위한 노력,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뭐 상담,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부적 도움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마음의 힘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게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네, 그 인간관계 갈등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잣대를 좀 내려놓고 서로의 입장과 조건이 그냥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재정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다시 예로 들면요. 남편이라는 존재를 내가 선택했다면 그에게 연결된 가족이나 환경은 좋든 싫든 함께 따라오는 현실의 일부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특정 부분, 뭐 가시라고 비유했죠. 그 가시만 문제 삼아서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분별심이 만들어내는 고통이라는 거죠. 문제의 근원이 상대방의 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는 그 욕심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네. 그 가름을 인정하는 관점 중요하죠. 네, 중요성에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 많은 갈등이 어떤 오해나 좀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되니까요. 하지만 이 관점을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학대, 혹은 뭐 명백한 배신이나 착취와 같은 그런 관계까지 단순히 다름의 문제다, 혹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 관계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가해 행위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거나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그냥 상대적인 다름으로만 해석하다 보면요. 정당한 자기 방어나 어떤 불의에 대한 저항마저도 아, 이건 내 마음의 문제인가? 이렇게 치부하면서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대처는 당연히 필요하죠. 부당함을 당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괴로움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그 사람의 어떤 업식과 인연에 따른 결과일 뿐인데 거기다가 저 사람은 나쁘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은 오롯이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가 더 많거든요.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은 냉철하게 하되 내 마음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대처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당함에 대한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들이 항상 부정적이고 소모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런 감정들이야말로 현실의 문제를 딱 직시하게 하고 변화를 위한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차별에 대한 분노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 신장을 위한 행동을 촉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단순히 이건 내 인식의 문제일 뿐이야 라고만 환원하고 억누르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외면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현실적인 조치와 마음의 평온을 분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 뜨거운 감정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점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인식의 문제라는 관점을요, 개인의 성장과 이상 추구라는 측면으로 한번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유능한 전문가, 이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은 타인의 마음까지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실현 불가능한 욕망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는 그들의 자유 영역이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번아웃된 교사 사례처럼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저도 잘 모르니까 같이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되고 스스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네, 물론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열망,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이런 것들은 분명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도한 강박이 되어서 자신을 옥죄일 때 발생하는 거겠죠. 하지만 모든 종류의 이상 추구나 목표 설정을 그거 허망하다, 쓸데없다 이렇게 일축해 버리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는 자칫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거나 발전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어떤 구조적인 장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호주에서 돌아온 청년이 마주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력 단절의 문제 같은 거요. 이건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면 해결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식 전환 노력과 더불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목표 설정과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외부의 평가,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힘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그 호주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말이 통한다, 인종차별이 없다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하는 태도 분명 중요합니다. 네. 다만 그것이 현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개선의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마음 수련과 더불어서 사회 시스템의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메시지가 자칫 사회 전체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난들, 그러니까 늙음, 병듦,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들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늙는 것을 단순히 쇠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깊어지는 잘 물든 단풍과 같은 성숙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죽음 역시 삶의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생명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전환할 때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남은 삶을 보다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고통스러운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로 여기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경험으로 재해석한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인연 따라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고요.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으로 만들지는 오롯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지닌 변화의 힘은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크고요. 하지만 이 관점을 적용할 때 특히 극심한 트라우마나 갑작스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그 청년에게 그의 슬픔과 공허함을 즉시 경험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그의 고통을 너무 축소하거나 슬퍼할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깊은 상처에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 그리고 그 고통 자체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고통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그렇게 쉽게 긍정적인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험들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이라든지 공동체의 지지,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고통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슬픔은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에 영원히 매몰되어서 스스로를 파괴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 속이라도 여전히 삶은 지속되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의미라도 발견하려는 노력, 또 성장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현실이라도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네, 마음의 힘이 강력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능이 아니며 때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깊은 트라우마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 혹은 가족이나 친구, 지지그룹과 같은 외부의 따뜻한 지원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때 외부의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고통을 다루는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내면의 힘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이 강력한 명제를 중심으로 해서 인식의 힘과 또 그것이 마주하는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열띤 논의를 펼쳐보았습니다. 외부 현상 자체는 중립적이며 우리의 경험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점. 따라서 관점의 전환과 마음 다스림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 현실의 객관적인 무게와 그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수련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또 필요하다면 사회적, 전문가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저희는 마음의 힘과 외부 세계의 영향력이라는 때로는 좀 긴장 관계에 놓이는 이 두 축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상호작용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식에는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 주제는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찰하고 또 답을 찾아가야 할 그런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보고 또 고통과 행복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는 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디베이트 여기서 마칩니다.